네, 정치여담 야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의정 갈등 문제인식의 온도차가 좀 큰 상황이죠. 이 당정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실제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이런 체감과 이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그게 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좋은 방안이라든가 더 좋은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송영훈 대변인, 윤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는데, 자 한동훈 대표는 또 상황이 심각해서 더 좋은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두 분의 인식이 약간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돌파구가 열릴 것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 1시 40분경에 속보가 떴는데 네. 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에 관한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복지부 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 이런 안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여지를 닫아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열어놓은 셈입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제 사실 그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도 그 준비된 메시지로서의 브리핑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은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직접적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로는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이 송영훈 대변인 말대로 이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 마비 사태가 좀 풀릴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닐까요? 뭐 그래 주기를 저는 네. 바랍니다. 왜냐하면 논의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무슨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100% 완벽한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이 아닙니다. 효과성이라는 겁니다. 효과성. 이게 뭐 행정을 아는 사람은 행정의 기본을 아는데 행정의 기본은 효과성이에요. 근데 효과성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효율성도 필요한 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의료 질이 좋아지고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효과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오히려 줄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그 효과를 되찾기 위해서 내지는 다시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집불통처럼 느껴졌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금의 말씀을 저는 희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대통령 어제 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현장을 좀 가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언론이 취재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비상진료 체계가 쉽지 않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도 뭐 각종 뉴스에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있고, 실제로 이제 응급의학과 그 전문의가 나와서 그러니까 한 응급실에 실제로는 그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의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배후 진료 그 전문의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마취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제 당번 서듯이 혼자 있기 때문에 문은 열었지만 실제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 이 환자가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의사한테 들은 설명은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 환자를 받아야지 진료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 혼자 있는데 이 환자 받으면 이 환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뺑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설명들 이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제 이제 대통령이 응급실에 한번 직접 가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언론 보도된 걸로는 3월에 이제 아산병원 갔던 건 기억이 나고 4월에도 한 4곳 갔을 겁니다. 그 유성선병원인가 하고 부천 세종병원, 뭐 부산대병원 이렇게 해서 한 4곳 정도 갔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맞을 준비가 된 병원 가서 보는 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왕들이 했다는 미복 자맹이라 그럽니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가본다든지 그런 정도의 좀 그 상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송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의기구에서 이거 26학년도도 다시 정원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한동훈 대표하고 왜 갈등한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복지부에서 말하기로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사단체에서 먼저 안을 내면 26년도 그러니까 2026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가 진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송영훈 대변인 일단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서 뭐 최선호 노사 이런 얘기처럼 뭐 옛날 왕처럼 옷 갈아입고 그냥 평민처럼 해서 가볼 수는 불가능하죠.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니까요. 자, 대통령이 실제로 모든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아침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응급실 뺑뺑이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이 참모가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표현이 과하긴 한데 저도 그 집에 어르신이 계시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 소외가 들긴 하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그 이제 레마르크가 쓴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레마르크는 1차 대전에 본인이 직접 참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설을 썼는데 사실상 이것은 소설이라기보다 르뽀에 가까워요. 마지막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는 걸로 소설이 끝나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군 부대원이 80명인데 150인분을 배 터지게 식사를 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원래 부대원이 150인이어서 취사병이 15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70명이 전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80명이 150인분을 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응급실이요. 아마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럽니까? 지금 경증 환자들은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지금 우리 SBS 목동 사호가고 가까이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 2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상 환자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오늘 아침에 그 이대 목동병원의 그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가 바로 우리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어요. 거기서 아주 생생하게 그 르포처럼 얘기를 해줬는데 그 15분 조금 넘는 짧은 분량입니다만은 1시간 동안에 5명의 환자가 들어왔는데 심정지 환자가 둘. 그다음에 뇌출혈이 하나, 뇌경색이 하나, 그다음에 심장마비 의증 환자 하나 이렇게 5명이 들어왔는데 당직 의사는 자기 혼자여서 혼자서 그 5명을 다 봤다는 겁니다.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6개월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르포가 좀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현 평론가도 비슷하죠. 이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 독일어 책인데 인베스텐 니스트 노이에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부전선에 이상이 많은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파 논란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대파가 한 900원 정도의 대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이 가는 곳에는 900원짜리 약 900원짜리 대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알려면 그야말로 정말
뭐 암행 뭐 이렇게로 가든지 뭐 이렇게 가서 보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한테는 뭐로 들리냐면 아브라카다브라로 들려요.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창조하노니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대통령이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다. 근데 현장에는 그게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는 아브라카다브라만 들렸어요. 아, 대통령이 우리 다중 평행 우주에 다른 우주에서 잠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보다. 어떻게 이게 우리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얘기를 하시지? 내지는 본인 주변에는 내지는 본인에게는 본인 가족에게는 아니면 본인 주변인들에게는 일이 없으셔서 저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그러면 불러서 당신들이 아는 건 도대체 뭔데, 뭘 경험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좀 추적을 하셔가지고 본인 생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요, 대통령은 정말 우리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다. 뭐 다른 평행우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선원 논술은 네. 일단 발등의 불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추석입니다. 네. 자 추석 때 저부터도 아프면 응급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부가 일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1일부터 25일까지 이제 2주 동안에 네. 그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그 응급실 근무하는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죠. 그래서 응급 관련한 또 처치나 마취 관련한 수가를 지금 한 150% 정도인데 휴일에는 네. 그걸 한 200%로 좀 더 올리고 중증 담당하는 곳 같은 경우에 경증 환자를 받지 않는 거를 네. 진료 거부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대책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생명이 걸린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통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복지부 기자들이나 이제 그 담당하는 기자들한테 이거 도대체 보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물어봤냐라고 저 물어보니까 그 복지부 담당 기자들, 의학 전문 기자들 네. 저 이야기는 복지부한테 왜 그렇게 보고하냐라고 물어보면 복지부 설명이 우리는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에 네. 지난해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그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통해서 사람이 뭐 죽었다거나 이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료보건 정책 자체의 실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으로 취하는 게 보통 복지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 기자들의 반응은 복지부의 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면서 네. 보고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고 이 뭐랄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선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지금 판단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상황은 같이 보는데 대책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상황 판단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답답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동률. 근데 그렇지만 이거잖아요. 중일마가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지금 중요한 건 중윤마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마음이 정말 현장을 좀 쳐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 줄 마음이 있다면 그 보고를 넘어서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궁금하면 왜 이렇게 틀리지라는 걸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마음, 국민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도자로서의 중윤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영우 대변인. 아니 뭐 말씀하신 부분 중요한데요. 지금 한 40분 전에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어쨌든 그 증원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고 특히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놨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의료계도 좀 한 걸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여당에도 사실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시면 그 여당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서 저는 이 문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봅니다. 네, 어쨌든 하루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대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또 직무수행 평가 긍부정 사유를 보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오늘 나온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죠. 예, 갤럽에서 보통 이제 금요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맨 오른쪽에 있는 부정 66% 그리고 긍정 23%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된 8월 마지막 주 조사고요. 네. 지난주보다는 부정평가가 한 4%포인트 정도 더 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긍정평가가 23%이고 부정평가가 66%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평가 자체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정도 줄어들었고 줄었죠. 예. 이 긍정 23은 뭐냐면 지금 저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은 총선 직후에 했던 같은 조사에서 23%였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말들을 했는데 네. 딱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5월에 아마 21%까지 떨어졌다가 대체로 지금 20% 후반대로 가다가 지금 다시 주저앉았는데 이 조사가 27, 28, 29.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결과가 일부 반영돼 있는 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긍부정 평가의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긍정 평가의 이유는 이제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외교를 든 사람이 제일 많고 그 중에 이제 지금 보시면 2위가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게 이제 8% 정도가 저걸 들었다는 건데 네. 부정 평가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두 번째 의대 정원 확대 부분 때문에 부정이 8% 그리고 그 밑에 소통 미흡 8% 독단적, 일방적 7%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긍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추진력, 뭐 뚝심 이렇게 뽑은 사람을 합치면 한 13% 정도인 거고 오른쪽에 의대 정원 확대와 좀 독단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뽑은 사람이 23%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되고요. 뭐 이 조사는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전화 설문조사고 응답률은 12.1%였습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가 100% 사실에 근접하지도 않고 뭐 참고만 할 일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을 때 이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약간 좀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과는 좀 민심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가 시사해 주는 것이 지금 의료개혁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도 의료개혁이나 의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표를 살려갈 수 있도록 연착륙을 시키자는 것이 이 중재안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앞서 본 여론조사에서요. 지금 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66%인데 그 부정응답자 중에 8%가 이유를 의대 정원 확대로 꼽았잖아요. 그럼 곱해보면 한 5.3% 됩니다. 전체 응답자에. 그다음에 긍정평가하신 23% 중에 결단력, 추진력, 뚝심 그 바로 아래 의대 정원 확대를 말씀하신 분이 5%니까 네. 곱하면 한 1.2% 되죠. 그러면은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한 4배 정도 지금 큰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만약에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면 초반과 같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고한 지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연착륙을 해서 이 의료개혁의 대의와 목표를 살려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10걸음 가려다가 한 걸음도 못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조사 자체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활동하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김성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득표율이 48.56%였어요.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대했고 지지했고 했던 사람의 절반 내지는 절반 이상이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애정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한 건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등을 돌렸다?
저는 대통령에게 두 가지가 지금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정 갈등 이게 일어나는 것도 의사 정원 의사수 증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당신이 말한 거를 관철시키는 게 중심이 되는 순간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당정 갈등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네. 당정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위하여 당정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해 주셔가지고 무엇을 위해라는 걸 좀 대통령에게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네. 하나는 함께와 공감이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뭘 하려는 게 없고 내가 오르면 그냥 이게 오르니까 그냥 나는 밀어붙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 체감하는 사람들과의 공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빨리 채우셔야 등 돌린 반수의 그 국민들이 아 그래 내가 윤 대통령 이래서 지지했지 그래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약간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료개혁은 다른 그 첨예한 현안들과도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의료계의 반발과 어떤 저항이 극심했고 그 상황이 지금 반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항 때문에 사실은 역대 정부가 다 의대 증원을 포기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그 확고한 의지를 그동안에 표명해온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배경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배경을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네. 왜냐하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요. 저도 지지하고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사안입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생각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지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꼭 2,000명이어야 돼? 모르거든요. 근데 왜 꼭 2,000명이어야 되라는 걸 대통령께서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세하고 근거가 있게 말씀해 주시면 국민이 계속 지지하죠. 그리고 국민 지지가 있으면은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돌파하고 의사들은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주저주저 합니다. 왜? 의사들이 2,000명 너무 많아. 이러면 교육 안 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이 과거에 보건복지부 출입했던 이런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정권 때 못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합리적인 숫자로 논의됐던 게 500~6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작을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봐가면서 체감할 수 있게 늘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단계적으로 같이 합시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능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지금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서도 편찮으신 분들, 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환자 가족분들, 그다음에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신 어르신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사실 한동훈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재안도 내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그 논의의 여지와 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지켜봐 주시죠. 네, 근데 의료개혁. 중윤 말하니까요. 한동훈 대표께서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빨리 어느 정도 네. 바꿔주셔야 네, 한다. 어쨌든 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빨리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이 당과 이 정부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게 이 국민들한테 좀 걱정을 끼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